얘기하는 성격 심리학이 있고 사회 심리학이 있어요. 이게 그걸 여기 스탠퍼드 감옥 실험 한번 보실래요?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위해서 이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유정 선생님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동기를 알고 있고 또 동기하고 성격의 관계를 알고 있고 이러면은 책을 읽기 되게 쉽고 용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격 심리학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는데 성격 심리학이 있고 성격 심리학이 약간 반대되는 영역. 그러니까 뭔가 좀 이걸 굳이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쪽 끝에 성격 심리학이 있다면 이쪽 끝에는 뭐가 있느냐? 사회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필립 짐바르도는 대표적인 사회 심리학자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시멜로 이야기, 월터 미셸 뭐 이런 분들 대표적인 사회 심리학자들. 사회 심리학은 그럼 뭘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맞아요. 박진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 심리학자들은요 타고난 특성, 이게 뭔지 요걸 좀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사회 심리학자들은 뭘 알고 싶어요? 환경의 영향, 상황의 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셔. 그러니까 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치 않고 상황이 어떤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하거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행동하거든. 이게 사회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 대표적인 사회심리학 실험이죠.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죄수, 간수, 너희들은 이거야 라고 상황을 딱 주어진단 말이야. 이 사람의 성격과 관련 없어. 이 사람의 성격과 관련 없이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더 난폭해지고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순종적이고 복종적이 되고 야 이게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야? 아니잖아. 그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자 뭐가 세? 상황의 힘은 무지하게 센 거지. 사회심리학자들 뭐에 관심 있어요? 상황의 힘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상황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이거조차도 성격 심리학자인 이규범 교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잘 생각해봐라. 이 감옥 실험이 있다라고 사람 모집했겠지? 야, 그러면 여기에 끌리는 놈 있었을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실험에 끌리겠니? 원래 타고난 특성이 요런 장면들에 끌리는 놈들 있잖아. 걔들 봐라. 원래 거기 간 놈들 자체가 이 실험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놈들, 그런 발상을 하는 애들 자체가 어떤 애들이야?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이게 성격이 중요치 않다고? 성격 중요하잖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논쟁의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격의 형성에 있어서 원래 타고난 게 중요할까? 아니면 환경이 중요할까? 시 때문에 부정직성이 나올까요? 아니면 부정직한 특성이나 어떤 특성 덕분에 높은 위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둘 다 있을까요? 심리학에 이제 우리가 답을 좀 찾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상황 자체가 그것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고 디액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특성 활성화 이론이라고 불러요. 트레이트 액티베이션 티어리라고 불러. 트레이트 맞아요. 알리카 선생님 요즘 제 강의를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좀 이심전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걸 트레이트 액티베이션 티어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은 상황이 되게 중요해. 또 성격심리학, 타고난 트레이트 중요해.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갖고 인생을 살고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트레이트 액티베이션을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원래 트레이트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그런 환경이라면 내 특성은 활성화가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디액티베이션 시켜주는 환경이라면 내 특성은 나오지 않겠죠. 즉 상황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situational strength라는 표현을 써요. 상황의 강도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 부정직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혹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부정직해지고 이 둘 중에 뭐가 답이냐? 라고 하면 뭐가 답이에요? 둘 다 답이에요. 둘 다 답이에요. 둘 다 답인 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설명하는 기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누구냐? 사회심리학자들, 또 성격심리학자들,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아담 갈린스키라는 분이야. 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담 갈린스키? 아, 그렇구나. 이분이 이제 파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파워 연구 많이 하시는데, 파워 앤 퍼스펙티브 not taken 이라는 아주 마마벨 이펙트 이거 말씀하신 거죠. 자, 제가 이거 써드릴게. 파워 앤 이런 논문들이 아주 대표적인 논문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위치에 올라가잖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위치 올라가요? 위치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파워를 갖게 되잖아. 그러면 퍼스펙티브 not taken이 돼. 퍼스펙티브 테이킹 뭐예요? 퍼스펙티브 테이킹 관점 수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점에서 그걸 보는 능력, 그걸 퍼스펙티브 테이킹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공감 능력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공감적 경청,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 걔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퍼스펙티브 테이킹은 공감적 경청하고 좀 다른 겁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여하튼 이게 파워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 관점을 못 봐요. 내 관점으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E 테스트 아시죠? E 테스트. 혹은 Q 테스트. 이거 아세요? 네, 저방 수용력. 관점 수용력. E 테스트, Q 테스트 몰라요? 아, 이것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 저기 이마에다가 손가락을 대보세요. 이마에 손가락 대봐요. 이렇게. 네, 지금부터 알파벳 E를 쓰는 겁니다. 알파벳 E 쓰세요. 자, 알파벳 E 시작. 네, 알파벳 E.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 좋게 알파벳 E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남이 보기 좋게 알파벳 E를 쓰는 사람들. Q 마찬가지야. 내가 보기 좋게 Q를 쓰는 사람이 있고, 남이 보기 좋게 Q. 이걸 이제 E 테스트 혹은 Q 테스트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뭘 확인하는 실험이냐면, 퍼스펙티브 테이킹 능력, 그러니까 관점 수용 능력이야. 관점 수용 능력, 그러니까 타인의 관점 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쓸까?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쓰겠죠. 다른 사람 관점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 좋게 쓰겠죠. 그쵸?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 실험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 이게 아주 단순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 수용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파워를 갖게 돼.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혹은 내가 권력을 행사한 경험, 이런 걸 떠올려. 그럼 내가 파워를 떠올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그냥 저권력자 그룹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지배당한 경험, 누구한테 지시받은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 자, 이 써보세요. 어떻게 써요? 남이 보기 좋겠어요. 네가 누구한테 명령한 경험, 제시한 경험 이거 떠올려봐. 혹은 네가 리더로서 역할 이런 거 생각해봐.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가 보기 좋겠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관점 수용 능력도 있지만 상황 자체가 파워를 갖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타인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뭔가를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김동중 박사님은 E는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Q는 제가 보기 좋게. 그래서 그 Q 테스트보다는 E 테스트를 더 많이 해요. E가 좀 더 신뢰도가 높아요. 예, 김동중 박사님은 현재 지금 저권력자 위치에 계시나 보네. 하여튼, 아, 이게 이제 고권력자, 저권력자가 달라요? 이게 그러면 고권력자하고 저권력자가 도대체 이 행동이 달라지는 이유, 그것도 과학이 또 밝혀내야 되잖아. 심리학자들 집요해. 뭘 또 연구했냐면, 파워 앤, 뭐야? 저기, 그게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 테스토스테론하고 파워하고 또 연결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워를 갖는다고 상상하거나 가졌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그러면 호르몬 중에 뭐가 나와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데 테스토스테론이 뭘 방해하냐면 타인의 관점 수용 능력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내가 이 위치에 올라와 보니까 드디어 이런 관점을 내가 갖게 됐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가 없어. 왜?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또 뭐랑 연관이 있냐면 익스트라버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찾아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너, 뭐 중에 저기 카톡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누가 이거 좀 옮겨주실래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게. 아니면 각자 이거 열어보시든가. 아, 예, 예, 이거. 이게 뭐냐면 이게 어 X축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에요. Y축은 빅5야. 빅5에 4개를 가져온 거예요. 뭐랑 선형관계가 있어요? 선형과 가장 눈에 띄는 거. 어떤 거예요? 익스트라 버전이죠. 익스트라 버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리더 위치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리딩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외향성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그 트레이트 액티베이션이니까 환경 자체가 뭘 자극해줘요? 나의 E를 자극해주겠죠. 그러니까 E를 더 많이 쓰게 돼. E를 더 많이 쓰게 되면 결국 뭐가 늘어나? 뭐가 늘어나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요. 테스토스테론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퍼스펙티브 not taken. 사람들을 관점을 못 보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호르몬의 작용이나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리더야? 파워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익스트라 버전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익스트라 버전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면 뭐가 높아진다? 테스토스테론 높아진다. 그럼 뭐가 안 된다? 다른 사람 관점을 못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다른 사람 관점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H예요. 그게 H야. 그래서 H 팩터의 심리학이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리더십에서 빅5나 혹은 리더십의 어떤 스킬들을 위주로 뭔가를 하시게 되잖아. 그리고 리더십 스킬 중에 뭐가 있어요? 공감적 경청 뭐 이런 거 하려면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띈 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했던 말 반복하려면 그러면 뭐야? 다른 사람 관점 본다며. 맞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공감적 경청 스킬 쓰레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스킬이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스킬이에요. 왜냐면 그거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관점 못 보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 관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예요. H가 답이야. H는요, 사람들이 뭐? 옥시토신 높여줘요. 테스토스테론 낮춰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H를 더 잘 보여주는 거, 더 잘 표현하는 거, 이거 자체가 다른 사람 관점을 더 잘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답은 H예요. 그래서 H에서 답을 찾으시